네, 안녕하세요. 지니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 해성 D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린이 시절에 이 회사는 무슨 회사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하는 회사라는 거야?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동 D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의 종류 따른 구분 중 후공정에 해당이 되며 재료의 종류 중에는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고 용도는 치과 외부 회로와의 접속을 위한 지지대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성 DS는 2021년 11월 5일 기준으로 4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으며 시가총액은 7,5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52주 최고가 같은 경우는 47,850원이었고요. 배당 수익률은 1.02%를 주는 회사입니다. 코스피에는 전기전자로 상장이 되어 있으며 섹터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해성산업의 4인이 36.31%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5.02%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서스트레이트와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부품 소재 전문 회사이고요. 특이하게 해당 회사는 반도체 소재 관련 회사인데 그래핀도 취급을 하는 것 같고 하지만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리드 프레임이 69%,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성 DS 동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리드 프레임, 서브스트레이트, 그래핀에 대해서 그림과 간단하게 설명이 있어가지고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 매출인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내용이 이렇고요. 이거는 같이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 서브트레이 같은 경우도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내용도 같이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는 그래핀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학생 때 배웠던 건데 꿈의 나노 물질이라고 불렸던 그래핀을 같이 취급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가공성 및 산업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관련 내용은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매출액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만 반도체 회사인데 그래핀도 취급하는 것은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매출 실적에 대해서 표로 간단히 구성되어 있는 거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구성은 리드 프레임,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그래핀, 기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드 프레임이 70%,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가 한 30%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대충 이런 것 같고요. 연구개발도 꾸준하게 하는 회사이고 연구개발비도 꾸준히 늘리는 회사로 보여지고 있네요. 매출 실적 3년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거고 합계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 19년도와 20년도 상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년도와 21년도에 비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출 비율이 매우 높은 회사이고요. 리드 프라임 같은 경우는 수출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서브트레이 같은 경우는 내수 비율도 약간 있지만 10%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이 수출입니다. 그리고 그래피는 거의 없다고도 보여지네요. 생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작업 일수는 29일이네요. 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 능력, 실적은 같이 봐주시면 됐고 가동률을 볼 건데 67%, 72%, 88%입니다. 우선은 지금 캐파 상태가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설비 수량 같은 경우는 360대에서 412대로 늘었고 415대로 늘었습니다.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공시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 공시의 내용은 해성 DS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500억명 근무시설 증설. 앞서 제가 생산량을 말씀을 드렸죠. 2021년도에는 88%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계속하고 있었고 생산 캐파는 거의 풀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맞서 가지고 이제 500억 원의 시설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내년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2022년 11월 30일까지 투자를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 수요가 늘고 있으니까 아주 굉장한 투자인 것 같고 현명한 투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 늘고 있으나 21년도에는 매출액이 상당히 늘고 있죠. 22년도에 공자의 증설까지 되면은 매출액이 더 늘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그에 맞춰서 매출액이 좋고요. 부채보다 자본이 많은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카펙스 같은 경우도 증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FCF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현금 흐름이랑 이런 것들인데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기 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보다는 자본이 많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보다 재고자산이 적은 편이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고 있긴 하나 그래도 당좌자산에 비해는 낮은 거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유형자산이 당연히 많은 회사인 것 같고요. 부채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보다는 조금 더 많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본금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익임금도 계속 쭉 잘 늘고 있고 자본 총계도 잘 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이미 19년도보다 앞섰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같이 앞섰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 낮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기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니까 올해 21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상당한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까요? 현금흐름 표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좋겠죠. 17년도부터 계속 쭉 상장을 하고 있고 20년도와 21년도는 무려 50% 정도가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활동 현금흐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좋겠죠.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잘 하고 있고 21년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흐름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한 회사인 것 같네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해서 반기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좋겠죠. 근데 작년 반기가 올해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이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좋은데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보면은 유형자산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종속 기업 투자 주식에 대해 취득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배당급을 지급하느냐고 돈도 조금 썼네요. 같이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 21년도, 22년도도 계속 상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22년도 11월에 아까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매출액이 23년도에는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PER 같은 경우도 수치가 잘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PBR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ROE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 EV/EBITDA 같은 경우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부채 비율도 같이 잘 떨어지고 있죠. 같이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개인 투자 공부하면서 내용 정리된 거를 공유 드리는 거니까 투자하실 때 편안하게 간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기업 분석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려하여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